82세 김순희 할머니의 하루는 기침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또다시 기침이 나서 깨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폐 사진도 깨끗하고 감기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기침이 날까요? 답은 김할머니가 20년 동안 살아온 그 집에 있었습니다. 1층 반지하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집 모서리마다 피어난 검은 곰팡이가 바로 범인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곰팡이 포자는 24시간 공기 중에 떠다니며 김할머니의 폐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곰팡이는 노인의 호흡기에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만성 기침, 천식 악화, 폐렴의 위험까지 높아져요. 김할머니는 습도계를 재어봤더니 78%였습니다. 곰팡이가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집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23%가 습도, 관리가 안 되는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여름철 장마 때는 40%까지 올라갑니다. 집이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독, 소음입니다. 7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잠을 설칩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이런 소리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져요.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고 작은 소음에도 깨어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소음 노출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요. 혈압이 오르고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70세 이상 노인은 고혈압 발병률이 35% 높았어요. 4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고요?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층간 소음은 50-60데시벨을 넘어요. 박 할아버지는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수면제 복용은 낙상 위험을 2배 증가시켜요. 집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려고 약을 먹었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세 번째 독, 어둠입니다. 85세 정영자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왜 갑자기 우울해졌을까요? 정 할머니가 사는 집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북향 원룸, 창문도 작고 주변 건물에 가려져서 하루 종일 어둠컴컴해요. 오전 10시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입니다. 햇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집에서 3년을 살았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졌어요. 비타민 D 부족은 단순히 뼈만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 저하, 근력 감소, 그리고 우울증까지 유발해요. 햇볕을 못 받으면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들어서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정할머니의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집을 바꿔야 해결될 문제였던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하루 2시간 이하로 햇볕을 받는 70세 이상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60% 높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40% 빨랐습니다. 집이 어두우면 뇌도 어두워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네 번째 독, 온도입니다. 79세 최병우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혈압이 급상승해요. 고혈압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원인은 난방비 때문에 실내 온도를 16도로 맞춰놓고 사는 것이었어요. 노인의 몸은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실내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릅니다. 16도에서 생활하는 것은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같아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굳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겨울철 노인 응급실 방문의 30%가 급격한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추운 집에서 따뜻한 화장실로,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복도로 이동할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최 할아버지는 단열이 전혀 안 되는 30년 된 집에 살면서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월 50만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월 100만 원을 쓰게 된 거죠. 마지막 독, 실내 공기질입니다. 73세 이수님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계속 두통에 시달렸어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증상이 나타났어요. 원인은 새집 증후군이었습니다. 새로 시공한 벽지, 바닥재,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히드와 톨루엔 같은 화학물질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도 힘든 새집 증후군을 70대 노인이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환기를 제대로 못하면 실내 공기질은 더욱 악화돼요.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실내 화학물질이에요. 24시간 노출되니까 농도가 높아지면 만성 중독 상태가 됩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신축 5년 이내 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실내 공기질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해요. 새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에게는 독집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집이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곰팡이, 소음, 어둠, 추위,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인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어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습도 관리를 시작하고 곰팡이를 제거한 후 6개월 만에 기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방음 공사를 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정영자 할머니는 남양 집으로 이사한 후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생존 환경이에요. 하루 20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에게 집의 환경은 곧 건강의 결정 요인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당신을 살리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체크해 보세요. 습도계 하나, 소음 측정기 하나만 있어도 집의 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집을 바꾸세요. 집이 독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오키나와 일본의 작은 섬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90살, 100살이 되어도 정정하게 걸어 다닙니다. 비결이 뭘까요? 음식? 운동?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사는 집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통 가옥을 보면 특별한 점이 있어요. 집 전체가 바람의 통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큰 창문이 뚫려 있고 바닥도 지면에서 띄워 올려져 있어요.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사시는 아파트와는 정반대죠.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나 환기팬에 의존해서 공기를 바꿉니다. 하지만 인공 환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환경건강연구팀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 환기가 잘 되는 집에 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3분의 1 가까이 낮았어요. 감기도 덜 걸리고 폐렴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탁한 공기가 나가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농축될 틈이 없는 거예요. 자연 환기는 그 자체로 방역 시스템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맞은편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5분만 열어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리할 때도 창문을 열고 잠자기 전에도 10분간 환기하세요. 겨울에는 추워서 망설여지시죠? 그럴 때는 15분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15분 환기로 따뜻함을 잃는 것보다 탁한 공기로 건강을 잃는 게 더 큰 손실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햇빛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사는 집은 모두 남쪽을 향해 있어요. 하루 종일 햇빛이 집 안 구석구석까지 들어옵니다. 햇빛이 단순히 밝고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햇빛은 자연의 가장 강력한 면역 부스터입니다. 피부에 햇빛이 닿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이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루 4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감기 발생률이 절반 정도 낮았습니다. 우울감도 열에 3번 정도 적게 발생했고요. 햇빛은 또한 자연 살균제 역할을 해요. 자외선이 공기 중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이불을 햇볕에 말리면 진드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집안에 햇빛이 잘 들면 자연스럽게 깨끗한 환경이 유지됩니다. 가장 좋은 건 남동쪽을 향한 집이에요. 아침 햇살부터 오후 햇빛까지 골고루 받을 수 있거든요. 이미 집이 정해져 있다면 반사경이나 거울을 활용해 보세요. 햇빛이 잘 안 드는 구석에 거울을 세워두면 빛을 반사시켜서 실내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밀, 적정 온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는 온도가 있어요. 실내 온도 22도, 습도는 절반에서 60 정도입니다. 이 조건에서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넓어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추위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약화시켜요.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거실 온도는 20도 이상 유지하세요. 전체 집을 다 데우지 말고 주로 생활하는 공간 위주로 난방하시면 돼요. 문을 닫아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비밀은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산이나 바다 근처에 가면 공기가 맑다고 느끼시죠? 그건 마이너스 이온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이온은 우리 몸의 산소 흡수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집에서도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 수 있어요. 실내 식물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산세베리아, 아이비,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들은 밤에도 산소를 내뿜어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요. 식물 하나만 키워도 실내 공기질이 달라집니다. 미국 항공우주청에서 연구한 결과 방 한 칸의 중간 크기, 화분 2개면 공기 중 해로운 물질을 8할 정도 제거할 수 있어요. 물론 식물 키우기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세요. 하지만 기계보다는 자연이 더 좋습니다. 식물은 산소도 주고 습도 조절도 하고 마음의 안정감도 줘요. 5번째 비밀, 천연 소재입니다. 오키나와 전통 가옥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는 습도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습하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하면 수분을 내보내요. 현대 아파트는 대부분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런 인공 소재들은 습도 조절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화학물질을 내뿜기도 합니다. 집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천연 소재로 바꿔보세요. 침구는 면이나 리넨으로, 커튼도 천연 소재로 선택하세요. 바닥에는 천연 러그를 깔아보고요. 특히 침실은 중요해요. 하루 8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요. 화학 처리된 매트리스보다는 천연 고무나 스프링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소음 차단입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음이에요. 지속적인 소음은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완전한 방음 공사는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두꺼운 커튼을 달거나 카펫을 깔거나 책장을 벽에 붙여 세우는 것만으로도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침실은 조용해야 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모든 조건들을 한꺼번에 갖추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환기 다음에 햇빛, 그 다음 온도, 식물, 천연 소재, 소음 차단 순서로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석 달 후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하는 치유 공간이어야 해요. 특히 퇴직 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오키나와 어르신들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집부터 바꿔보세요. 집이 당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햇빛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78세 이문수 할아버지는 작년 가을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수술하고 석 달을 병원에 계셨죠.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바꾸지 않으면 또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집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거예요. 문턱을 없애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곳곳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다시 건강하게 걸으며 생활하고 계세요. 넘어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털털 털고 일어나면 되죠.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서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서워요. 수술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빠지고 걷기 어려워지면 활동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우울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사고의 70 정도가 집안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가장 익숙해야 할 우리 집에서 말이에요. 계단, 화장실, 문턱, 30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던 그곳들이 이제는 위험지역이 된 거죠. 하지만 집을 조금만 바꿔도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문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지금부터 넘어지지 않는 집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세요.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문턱이에요. 방과 거실 사이, 화장실 입구, 베란다, 문 앞에 있는 작은 턱들 말이에요.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다녔지만 다리 힘이 약해지면 이 작은 턱에 발가락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문턱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만들어서 완만하게 연결하거나 문턱 높이만큼 바닥을 올려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문턱용 경사대를 사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턱은 꼭 없애셔야 해요. 급하게 화장실에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더 위험해요. 어둡고 졸린 상태에서 문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바닥재를 바꾸세요. 미끄러운 바닥은 낙상의 주범이에요.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물이 자주 튀니까 더 미끄러워집니다. 타일 바닥이라면 미끄럼 방지 코팅을 하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세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도 효과가 있어요. 단 매트 끝부분이 들려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고정해야 합니다. 거실이나 복도에 카펫이나 러그를 깔 때도 주의하세요. 끝부분이 말려 올라가거나 미끄러지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바닥에 완전히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손잡이는 낙상 예방의 핵심이에요. 중심을 잃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화장실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변기 옆과 샤워실 안에 반드시 달아야 해요. 변기에서 일어설 때, 샤워하다가 비누가 미끄러질 때,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복도나 계단에도 손잡이를 다세요. 특히 긴 복도라면 중간중간에 잡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주세요. 계단 손잡이는 양쪽에 다 달아야 합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주로 사용하는 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손잡이 높이도 중요해요.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보통 바닥에서 75cm에서 80cm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문턱이나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넘어지기 쉬워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하죠.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는 센서 등을 달아보세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에요. 잠에서 깨서 화장실 가는 길을 밝게 비춰줘서 안전해요. 계단이 있다면 계단 조명도 중요해요. 각 계단마다 조명이 있으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위아래에라도 밝은 조명을 달아주세요. 특히 맨 윗계단과 맨 아랫계단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침실 조명도 신경 쓰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밝은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오히려 위험해요.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침실 스탠드를 활용해서 서서히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세요. 다섯 번째, 화장실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에요. 물 때문에 미끄럽고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움직여야 하고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기 쉽거든요. 샤워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스티커를 꼭 붙이세요. 그리고 샤워 의자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서 씻다가 비누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앉아서 씻으면 훨씬 안전해요. 변기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으면 앉았다 일어서기 힘들고 너무 높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불안해요. 시중에는 변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욕조가 있다면 욕조용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예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여섯 번째, 침실을 안전하게 꾸미세요. 침실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잠에서 깰 때 몸이 둔해져 있어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요. 침대 높이가 중요해요. 침대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아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침대에서 내려올 때 위험하고 너무 낮으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침대 옆에는 야간 조명을 놓으세요. 한밤중에 깨서 화장실 갈 때 불을 찾느라 헤매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침대에서 손 닿는 곳에 조명 스위치나 랜턴을 둬보세요.
슬리퍼도 중요해요. 너무 헐렁하거나 밑창이 미끄러운 슬리퍼는 위험해요. 발에 잘 맞고 밑창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실내화를 신으세요. 7번째, 계단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집에 계단이 있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계단에서의 낙상은 부상이 더 심각하거든요. 계단 끝부분에는 색깔이 다른 테이프나 스티커를 붙여서 경계를 명확히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져서 계단 경계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계단에는 물건을 절대 두지 마세요. 신문, 택배 상자, 청소 도구 같은 것들이 계단에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커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손잡이를 잡고 다니세요. 급하다고 뛰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한 계단씩 확인하면서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번 안전하게 만들어 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잡이가 흔들리거나 조명이 어두워지거나 바닥 매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안을 둘러보면서 위험한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손잡이를 잡아보고 흔들리는지 확인하고 조명이 충분히 밝은지 체크하고 바닥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가족들과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던 위험 요소들을 어르신들은 더 잘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집안에서의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문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만 투자해도 훨씬 안전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넘어진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전한 집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81세 박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였죠.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거실 벽에는 큰 달력과 시계를 걸고 방마다 그 방의 용도를 적은 팻말을 붙였습니다. 화장실 문에는 화장실, 침실 문에는 잠자는 방이라고 큰 글씨로 적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생활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인지 기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집 환경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니 말이에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집을 조금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어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반대로 적절한 자극을 주고 혼란을 줄여주면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 건강을 지키는 집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을 도와주는 표시를 만드세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집에서 길을 잃거나 물건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면 스트레스가 되죠. 각 방문에 그 방의 용도를 큰 글씨로 적어보세요. 침실, 화장실, 부엌처럼 간단하게요.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큼직하게 써주세요. 색깔도 선명한 걸로 하면 더 좋아요. 옷장이나 서랍에도 라벨을 붙여보세요. 속옷, 양말, 겉옷 이런 식으로요. 찾고 싶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약 보관함에는 더 자세히 적어주세요. 아침 약, 저녁 약, 혈압약, 소화제 이런 식으로요. 약을 잘못 먹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서 안전해요. 거실 잘 보이는 곳에는 큰 달력을 걸어두세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두면 시간 감각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돼요.
중요한 일정도 크게 적어 놓으면 깜빛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집안에서 이 방 저 방 복잡하게 다니다 보면 길을 잃기 쉬워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은 가장 간단해야 해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을 모두 치우세요. 의자, 화분, 잡다한 물건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헷갈려요.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늘 같은 자리에 두세요. 안경, 지갑, 열쇠 같은 것들이요. 매번 다른 곳에 두면 찾느라 스트레스 받게 돼요. 거실에서 부엌에서 침실로 가는 길도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만드세요.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아요. 세 번째, 색깔과 질감을 활용하세요.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단조로운 환경에 있으면 뇌가 활동을 줄여서 더 빨리 퇴화할 수 있거든요. 각 방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보세요. 침실은 파란색, 거실은 노란색, 화장실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요. 색깔로 방을 구분할 수 있어서 기억하기 쉬워져요. 문손잡이나 스위치도 색깔이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화장실 문손잡이는 빨간색, 침실 문손잡이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요. 시각적 단서가 많을수록 기억하기 쉬워져요. 바닥에도 다양한 질감을 만들어 보세요. 거실은 부드러운 카펫, 화장실은 거친 매트 이런 식으로요. 발로 느끼는 감촉만으로도 어느 공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추억의 공간을 만드세요. 과거의 기억들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데 아주 좋아요. 예전 사진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보세요. 거실 한쪽 벽에 가족 사진들을 쭉 걸어 보세요. 결혼식 사진, 자녀들 어릴 때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들이요.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런 회상 활동이 뇌를 자극해요. 예전에 사용하던 물건들도 잘 보이는 곳에 둬보세요. 옛날 라디오, 오래된 시계, 추억이 담긴 그릇들이요. 손으로 만지고 보면서 감각을 자극하면 기억력에도 도움이 돼요. 책장이 있다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꺼내서 다시 배치해 보세요. 시집, 소설책, 잡지들이요. 가끔 꺼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지 훈련이 돼요. 다섯 번째, 정원 가꾸기 공간을 만드세요. 식물을 키우는 것은 최고의 인지 훈련이에요. 물 주는 시간을 기억해야 하고, 식물 상태를 관찰해야 하고, 계절에 맞춰 관리해야 하거든요. 베란다가 있다면 작은 화분들을 놓고 채소나 허브를 길러보세요. 상추, 파, 바질 같은 것들이요. 키우기 쉽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마당이 있다면 더 좋죠.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토마토, 고추 같은 것들을 심어보세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모든 활동이 뇌에 자극을 줘요. 식물을 키우면 계절감도 느낄 수 있어요.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돼요. 여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돕는 환경을 만드세요.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뇌가 안정감을 느껴요. 거실에 큰 시계를 걸고 시간표를 붙여보세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산책 이런 식으로요. 시간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요. 침실에는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주세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조용하고 편안하게요. 잠을 잘 자야 뇌가 휴식을 취하고 기억을 정리할 수 있어요. 식탁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두세요.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그릇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루틴이에요. 일곱 번째, 사회적 연결을 돕는 공간을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뇌에 가장 좋은 자극이거든요. 거실을 손님을 맞을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친구나 이웃이 놀러 왔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요. 전화기 옆에는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붙여 보세요. 자녀들, 친구들, 병원 번호들이요. 쉽게 연락할 수 있으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쉬워져요. 창가에 의자를 놓고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절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을 줘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져요. 가스레인지 근처에는 타이머를 놓고 문 잠그는 걸 잊지 않도록 문 옆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요. 박영희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늦출 수 있어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훈련장이어야 해요.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인지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방문에 팻말 붙이는 것부터, 사진 정리하는 것부터, 작은 화분 놓는 것부터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인지 기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85세 김동철 할아버지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 작은 화면에 어젯밤 잠든 시간과 잠의 질이 표시돼요. 화장실에 가면 체중과 혈압이 자동으로 측정되고 혈압이 평소보다 높으면 알림이 뜹니다. 복용해야 할 약 시간이 되면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려요. 약을 먹으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깜빡하면 다시 알려줍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센서들이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으면 가족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김동철 할아버지가 실제로 살고 계시는 집의 모습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독립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집 자체가 건강관리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부터 미래형 건강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량을 지켜보는 집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너무 급격히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집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보세요. 문을 열고 닫는 횟수, 화장실 가는 횟수,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기록해줘요. 평소보다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발목에 차는 활동 측정기도 좋아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얼마나 잠을 잤는지 측정해 줍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보기 앱으로 걸음수를 재고 운동 앱으로 간단한 체조를 따라 해보세요. 기록이 남으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집을 만드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넘어짐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보세요. 갑자기 넘어지거나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응급실에 알림이 가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형태가 있어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욕실에는 특히 신경 써야 해요.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높거든요. 욕실 전용 응급 버튼을 설치하면 위급할 때 눌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침실에도 비상 버튼을 두세요.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침대에서 손만 뻗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요. 가족들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을 관리하는 집을 만드세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요즘은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혈압계는 기본이에요. 스마트 혈압계를 사용하면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휴대폰에 기록돼요. 그래프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돼요. 체중계도 스마트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량, 체지방률까지 측정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어들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혈당 측정기도 당뇨가 있으시다면 스마트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패턴을 분석해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약 복용을 도와주는 집을 만드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게 약을 까먹거나 중복해서 드시는 거예요.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스마트 약통을 사용해 보세요. 약 먹을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약을 꺼내면 자동으로 기록돼요. 가족들도 앱을 통해서 제때 약을 드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약 복용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복용해야 할 약의 이름과 시간을 입력해 두면 알림을 보내줘요. 사진으로 약을 기록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약 보관도 중요해요.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약 냉장고를 사용하면 약이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 같은 약은 보관이 까다로우니까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가족과 소통하는 집을 만드세요. 혼자 살아도 가족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안전해요. 요즘 기술로는 마치 같이 사는 것처럼 연결될 수 있어요. 큰 화면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를 거실에 두세요. 텔레비전 크기 화면으로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요. 조작도 간단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해요. 음성 비서 기기도 유용해요. 말로 명령하면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줘요. 손으로 조작하기 어려울 때 말로만 해도 되니까 편리해요. 집 안 곳곳에 작은 화면을 달아서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면 부엌이나 침실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집을 만드세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해 두면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아요. 집안에 레일을 설치해서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더라도 이동할 수 있게 해보세요. 지금은 장식처럼 보이지만 필요할 때 휠체어용 리프트를 달 수 있어요. 문턱 없는 구조로 미리 만들어 두세요. 현관부터 집 앞 모든 공간까지 휠체어나 보행기로 이동할 수 있게요. 지금은 불편하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예요. 전기 콘센트도 높은 곳에 달아두세요. 나중에 허리를 구부리기 어려워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요. 스위치도 큼직하고 누르기 쉬운 걸로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인공지능 비서가 있는 집을 만드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비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대화 상대도 되고 건강 관리도 도와줘요. 간단한 질문들에 대답해주는 스피커를 놓아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뉴스는 뭔지, 약속 시간은 언제인지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외로울 때 대화 상대가 되기도 해요. 건강 상태를 물어보면 조언도 해줘요. 혈압이 높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알려줘요. 물론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도움이 돼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응급처치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응급실에 연락해줘요. 이런 기술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버튼도 크고 글씨도 크고 조작도 간단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먼저 혈압계나 체중계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응급 버튼이나 약 알림 기능을 추가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자녀들이 설명해주고 같이 사용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편리함을 느끼시면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될 거예요. 김동철 할아버지처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독립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이 되고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미래의 내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